밀물과 썰물이 반복되며 다채로운 바다의 얼굴을 보여주는 서해. 시원한 바다와 겨울답지 않은 따스한 햇살이 함께 펼쳐집니다. 바다의 진미와 서해의 절경을 만끽할 수 있는 곳. 머드 축제로도 잘 알려진 충남 보령입니다. 겨울을 앞둔 이맘때가 되면은 보령의 바다는 분주해집니다. 바다가 품고 있는 보물, 굴이 제철이기 때문인데요. 보령 천북면 일대는 서해안 최대 굴 생산지입니다. 가을부터 토실토실 살이 오른 자연산 굴을 채취하느라 어민들의 손이 바빠집니다. 이곳 천수만에서 나는 굴은 보령이 자랑하는 특산물인데요. 바다의 영양을 듬뿍 먹고 자라 한눈에 보기에도 남다른 크기를 자랑합니다. 이렇게 자연산 굴이 잘 자랄 수 있는 건 해수와 담수가 고루 섞인 갯벌과 미네랄이 풍부한 천수만의 바닷물이 어우러져 굴 서식의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연산은 이 뻘에 이만큼 잠겨 있어요. 굴이 알맹이도 연글지 않고 이 뻘 자체 이 자체에서 뻘 냄새가 나서 우리가 어렵더라도 이 손님들한테 맛있는 걸 제공하기 위해서 이 굴을 여기다 인망을 해서 한 달, 최하 한 달 가량, 길게는 한 60일 정도 두 달 가량 인망을 시킵니다. 자연산 굴 맛을 더욱 좋게 하려고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굴을 키우고 있는데요. 크기가 큰 것만 선별해서 망에 넣고 바닷속에서 키우기 때문에 워낙 크고 영양가 높은 굴로 재탄생하는 것이지요. 단단한 껍질을 까보면 드러나는 뽀얀 속살. 과연 바다의 우유라 불릴 만한데요. 보기만 해도 탱글탱글한 겨울철 별미입니다. 예전엔 이 일대가 굴밭이라고 불렸을 정도니 정말 자연의 혜택이 가득한 바다인 셈입니다. 채취한 굴들은 모두 수작업을 통해 꼼꼼한 세척을 거쳐 선별하게 됩니다. 꿀 냄새를 제거하고 껍질을 깨끗이 씻어주는 중요한 작업인데요. 이 과정이 끝나면은 굴들은 비로소 식탁에 오를 준비를 마칩니다. 다양한 굴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곳, 매일 신선한 굴을 만날 수 있는 천북 굴단지입니다. 먼저 굴밥인데요. 콩나물과 각종 견과류 그리고 영양가가 뛰어난 굴을 듬뿍 넣어 밥을 짓습니다. 먹음직스러운 굴전 또한 인기인데요. 워낙 굴 자체가 알이 크다 보니 식감 또한 아주 좋습니다. 거의 굴반, 반죽 반인데요. 노릇노릇한 굴전의 자태가 침샘을 자극합니다. 그려
특히 천북에서만 맛볼 수 있는 굴 물회는 별미 중에 별미입니다. 다양한 채소들 위에 동치미 국물을 더해줍니다. 알알이 살아있는 자연산 굴과 시원한 국물이 완벽한 맛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굴밥이 완성되었습니다. 밤, 은행, 대추 등의 견과류 사이에 탱글탱글한 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달래 양념장에 쓱쓱 비비면은 달래 향에 바다의 향이 더해져서 그야말로 육지와 바다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석화구이인데요. 옛부터 이 지역에서 갯일을 하던 안악들이 굴을 장작에 구워 먹던 것이 이젠 지역의 토속 음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불에 익은 제철 굴이 알맹이를 드러냅니다. 보기만 해도 야들야들하고 쫄깃한 굴구이. 입안 가득 서해 바다가 펼쳐지는 듯합니다. 이렇게 굴 요리와 함께 보령 바다의 낭만이 깊어갑니다. 보령은 옛부터 돌이 풍부해 돌을 가공하는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화락산 자락 아래 돌 쪼는 소리가 맑고 청아하게 들려옵니다. 이곳에서 돌과 함께 평생 외길을 걸어온 장인을 만날 수 있는데요. 석조물을 만드는 고석산 장인입니다. 주로 불상, 석탑 등의 석조물을 제작하는데 불상은 특히나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만드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모든 형상의 어떤 표현이라든가 어떤 그 느낌이 그대로 표현되기 때문에 부처님 조성할 때는 이제 제가 조성한 부처님한테 비는 분들이 모든 소원이 다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부처님으로 이제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죠. 단순히 돌을 조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깃든 형상을 읽어내는 것이 장인의 역할입니다. 이 돌에도 나름의 철학과 깊이를 담아내야 합니다. 보령에서 나는 오석은 풍화에도 지지 않고 익기에 강해 성물 작업에 적합한 석재인데요. 세계에서 오석 나오는 나라 인도도 있고 중국도 있고 여러 나라 있는데 우리나라만큼 색깔의 그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의 어떤 그 대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돌이 그렇게 으뜸입니다. 돌을 다루는 것에서부터 도구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전통 기법을 고수하며 석공의 전승에 이바지하고 있는 고석산 석장. 돌이 석공의 바탕이라면은 그 바탕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은 바로 연장입니다. 그만큼 하루도 손질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돌을 다루기 위해서는 정끝이 무뎌져 있으면 안 되겠지요. 어찌 보면은 우리네 세상사와도 많이 닮았습니다. 장인의 정끝으로 새겨낸 불상과 탑에
이제는 사람들의 소원이 하나둘 새겨져 갑니다. 앞으로도 한국 석공예의 우수성을 전수하고 보령을 세계적인 석공예의 고장으로 알리는 것이 그의 바람입니다. 이번에는 바다와 항구 그리고 옛 성이 한 폭의 그림처럼 어우러진 곳으로 가봅니다. 이곳은 서해로 침입하는 외적을 막기 위해 돌로 높이 쌓아올린 조선시대의 석성 보령 충청 수영성입니다. 운치 있는 돌담을 따라 고즈넉한 정자 영보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영보정은 오천항의 아름다움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다산 정약용도 으뜸이라 평한 곳입니다. 워낙 내려다 보이는 경관이 수려해 조선시대 시인 묵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원래 충청 수영성에는 4개의 문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아쉽게도 용금문이라고 하는 서문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아치형의 돌에 문이 만들어진 날짜가 새겨져 있는데요. 임진왜란 이전에 세워진 것입니다. 4문 중에 지금 남아있는 게 서문이에요. 이것도 원형은 아니고요. 저 돌 위에 정자가 있었는데 그건 없어지고 이 돌로 된 아치형의 홍해문만 남아있어요. 이곳에는 특별한 비석이 하나 있는데요. 이순신 장군과 함께 노량대첩에 참전했던 명나라 계금 장군의 공덕비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발 남쪽으로 내려가서 풍신수길에 목을 베어서 돛대 끝에다가 매달고 와달라고 기원하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비문을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못 본 거예요. 보았으면 없앴을 텐데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천수만 깊숙이 위치해 천연 요새 역할을 했던 충청 수영성. 세월은 흘렀지만은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조상들의 마음은 여전히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서해가 길러낸 보물, 제철 맞은 싱싱한 굴은 사람들의 발길을 이끄는 겨울철 별미입니다. 천북 굴단지에서 만난 다양한 굴 요리가 바다의 낭만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석장의 손끝에서 보령의 석공예가 이어져 갑니다. 보령의 군사 요충지였던 충청 수영성은 역사를 담고 바다를 품으며 오늘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